돈 모아서 아빠 차 사준남매. 아빠 평생 중고차나 할아버지 타시던 몇십 년 된 트럭 타고 다녔는데 한 3, 4년 전부터 오빠랑 나랑 아빠 차 사주자고 같이 돈 모음. 엄마는 아빠한테 요즘 차 많이 나오던데 뭐가 좋냐 떠보고 아빠가 이런 차 좋다면서 술술 얘기하길래 그거 듣고 차 계약하고 그저께인가 받았거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두고 비밀로 하다가 오늘 휴가라 다 같이 바닷가 가기로 했는데 아빠 보고 운전 좀 해 이러면서 차키 던져주니까 아빠가 누구 차인데 이거? 땡땡이 차키 아닌데. 이러길래 아 뭐라는 거야 아빠 차잖아 이러니까 아빠 차키 여기 있는데 뭔데? 해서 오빠랑 나랑 저기 있네 저기 이러면서 막 차 가르킴. 아빠 계속 어리둥절하니까 엄마가 아이고 애들이 아빠 고생했다고 차 사준 거 아이가? 얼른 가서 타라 덥다. 이러고 성큼성큼 가서 타고 나랑 오빠도 막 아빠 놀랐지? 하면서 탔는데 아빠가 계속 안 타는겨. 그래서 우르르 내렸는데 아빠가 거기 서서 울고 있었어. 너희들이 돈이 어딨어서 샀냐부터 시작해서 이거 진짜냐 아빠가 운전해도 되는 거냐 그래서 아빠 건데 누가 운전해 이러고 출발하는데 아빠 바닷가 가면서 운전하는데 계속 울었음. 너무 철없는 남편. 연애 때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어유하고 같이 살고 있음. 밤에 애가 자꾸 몰래 자다가 나가서 방에서 컴퓨터 하길래 야한 거 보나보다 하고 그래도 존중해주려고 그냥 냅뒀는데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몇 번 눈치를 줬는데도 자꾸 그러길래 내가 급습을 했더니 새우깡 처먹으면서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고 있더라. 그래도 아침에 출근을 못할 정도라 가지고 내가 잘 때 마우스를 빼고 못 보게 했더니 아침에 출근할 때 내 신발이랑 가방에 레고 잔뜩 넣어놓고 튀었더라. 하루 종일 연락 안 받고 지금도 안 들어왔는데 시어머님께 제보하니까 미안하다 잘 부탁한다 하고 끊으시고 시아버님은 상견례 때 나는 분명히 이럴 줄 알고 경고했다. 라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부부관계가 악화될 줄 상상도 못했다. 10년 일한 회사 사장님의 축의금. 직장에 10년째 근무하고 있다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일개 사원 아니고 사장님 업무를 전적으로 도맡아 해결하고 사장님은 저 없으면 곤란해하실 때가 많아요. 중간에 퇴사 시도도 해봤지만 번번이 사직서 찢겼고요. 이직, 자기개발에 대한 붕뜬 마음 다 잡으며 다녔고 10년째인 지금은 저도 회사와 한 몸 같은 마음으로 다니고 있었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전 사실 큰 돈 바라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도 10년 동안 옆에서 완전 비서같이 일해왔으니까 좀 특별하게 20만 원 그 정도 기대했어요. 욕심부린 걸까요? 그리고 20만 원 기대했는데 10만 원 봉투하신 사장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제 욕심일까요? 원래 짠돌이 기질이 있어서 많이 바라지도 않았는데 축의금 봉투 받던 가족이 사장 10만 원 이거 뭐냐고 너무하다고 하니까 마음이 막 박박 긁히는 느낌이었어요. 쪽팔리다고 해야 할까? 어쨌거나 1년이든 10년이든 아무리 돈독하고 하더라도 노사관계는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혼하고 몇 달 지났는데도 종종 생각나고 서운하고 애사심이 사라지네요. 관둔다고 하니 사장님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인데 어떻게 상의도 안 하고 1년 일한 허접대기 직원처럼 떡하니 통보하냐고 하시네요. 배신감 든대요. 우리가 사장 직원 관계밖에 아니었냐고. 이번 사직서는 찢기진 않을 것 같아요. 어느새 번듯하게 커버린 큰딸. 국제통화금융기구의 달러를 구하던 시절 대학생이었던 저는 현재 큰 아이가 생겼습니다. 한때 잠시나마 나쁜 생각으로 지우자 했지만 맘을 고쳐먹고 10원짜리 하나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죠. 공장과 일용직을 오가며 일해도 항상 적자. 기저귀와 분유는 너무 비싸서 천기저귀를 손빨래 해가며 키웠습니다. 아이가 6살 때 이혼을 했고 당시 간장 한 병 840원. 그 간장으로 아이와 밥을 먹었고 미래란 없어 보였어요. 같이 죽으려 생각했다가도 저 녀석이 무슨 죄가 있냐는 생각에 열심히 살아보자 마음가짐을 수백 번 했죠. 어쩔 수 없이 지방에 갈 일이 있어 밥하는 법과 인근 분식점 아주머니께 외상을 부탁드리고 다녀왔는데 아빠 드실 밥 해놨다고 웃으며 맞이해준 그 아이의 나이는 당시 8살. 이틀이 지나 밥은 쉬었으나 아이가 실망할까봐 몇 숟갈 뜨다 껴안고 대성통곡을 했네요. 분식집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드리고 외상값 여쭤보니 한 끼도 안 먹었다고 하시며 등하굣길 지나가는 녀석을 강제로 앉혀 같이 식사를 하셨다고. 딸이 너무 착하다고 하시는 말씀에 울고 미친 척 치킨집에 들어가 한 마리 시키고 소주 한 병 마시는데 그날은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우여곡절 많았지만 현재 그 녀석 딸은 3년제 졸업하고 치위생사 시험에 합격, 대형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못난 애비 만나 고생만 했는데 일이 성장해서 아빠 용돈 쥐어주는 녀석이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아버님들 화이팅입니다. 건대 다니는 딸이 너무 미운 엄마. 딸이 20인데 작년에 수능을 망쳐서 건대 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문과요. 원래 공부를 못했어요. 수시로 쓰려니까 서성하니 한 게 정시로 조금만 노력하면 적어도 연고는 비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시로 가자고 했어요. 근데 수능에서 떡을 쳐서 결국 건대에 갔어요. 정말 너무 속상해서 등록금조차 대주기 싫었어요. 1학기 좀 다니고 나서 딸에게 반수라도 해보는 게 어떨까 했죠. 싫대요. 이제 더 이상 수능 공부하기 싫대요. 기가 막혀서 언제는 수능 공부하긴 했니 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학교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알바 시작하고 돈까지 벌더니 이제 간섭 그만해줘 라고 통보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저희 남편은 연대, 저는 고대 첫째 아들, 서울대 둘째 딸 연대예요. 제가 주제넘게 반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건대랑 스카이는 정말 인생 출발점부터 달라요. 그걸 제가 느끼고 살아와서 아이에게 돈은 얼마든지 대줄 테니까 반수하라 했는데도 싫대요. 다른 집은 돈 없어서 대주지도 못하는데 글로 써놓으니 제가 못된 부모 같네요.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제 친구들 자식들 건대 갔다 홍대 갔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속으로 비웃었는데 제가 겪으니까 정말 화가 나요. 앞으로 아이의 대학생활 비용도 전부 끊으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못된 엄마가 돼버리는 걸까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버스에서 폰 끄라고 하는 애 엄마.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제가 버스를 타고 창문 쪽에 앉았고 좀 후에 애를 데리고 있는 어떤 아줌마가 애를 안은 상태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애는 대략 5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별 신경 안 쓰고 폰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잔인한 걸 좋아해서 소울을 보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어폰 제대로 끼고 받고 소리가 새 나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아줌마가 절 툭툭 치더니 폰 좀 집어넣으랍니다. 부탁도 아니고 완전히 명령투였어요. 제가 당황해서 쳐다보니까 우리 애가 자꾸 그쪽 폰 본다 그러면서 얼른 끄라고 하네요. 아니 어이없는 게 제가 볼륨 최대로 켜고 봤어요. 애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지 애가 지 고개 돌려서 봐놓고 왜 애먼 사람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또 버스에 자리도 많은데 애가 그런 걸 보는 게 신경 쓰이면 지가 딴 데로 가던가 하면 되지 왜 먼저 앉은 제가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막말로 애가 봐봤자 뭘 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짜증나서 무시하니까 뭐라고 궁시렁대면서 내리는데 기분 더러워 죽는 줄 알았네요. 지 폰 보여주던가 그럼. 아무거나 담아달라 해놓고 컴플레인 건 손님. 나 베라에서 일하는데 오늘 나이 많으신 할머니 손님이 오셨거든. 쿼터에 아무거나 담아달라길래 내가 자주 먹는 엄마는 외계인, 슈팅스타, 민트초코, 아몬드 봉봉 담아드렸어. 근데 30분 정도 있다가 오셔서 아이스크림통 보여주시더니 민트초코 부분 가리키면서 이거 왜 담았냐고 따지시더라. 먹자마자 바로 뱉었다고 하셔서 일단 죄송하다고 얘기했어. 근데 본인이 못 먹는 거면 담을 때 빼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애초에 아무거나 담아달라고 주문하신 건데 이게 내가 잘못한 건지 정말 모르겠어. 빚 다 갚고 처음 먹는 최고의 만찬.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수술비, 입원비, 약값으로 돈이 없어 급히 사금융에서 빌렸던 8천만 원 마지막 잔금 입금 후 집 가는 길에 사왔습니다. 2년 동안 얼마나 스팸이 먹고 싶던지. 비록 리챔이지만 너무 맛납니다. 김치전은 편의점 앞 전집 6,000원 주고 2장 사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초라한 술상이겠지만 지금 이 술상이 저한테는 제일 값지고 귀하네요. 참 사람 인생이란 게 생각처럼 흘러만 가지 않더군요. 나쁜 시도를 3번이나 했지만 죽지 않고 참 즐긴 인생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쳐도 언젠가는 해뜰 날이 오더군요. 이 글을 보는 당신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눈치 없이 뿌링클 사준 남자. 나 26 남잔데 알바하다 알게 된 여자애가 20인데 알고 보니 우리과 신입생이어서 좀 친해짐. 졸업하고 알바 관두긴 했는데 가끔 안부 연락했어. 최근 그분한테 일적으로 감사할 일이 생겨서 스벅기티 보내드림. 근데 그분이 진짜 고마우면 밥 사달래. 사달라고 진짜 사주면 나이 많은 게 눈치 없다고 욕먹을까봐 친구랑 드시라고 뿌링클 기티 보내드렸어. 그분이 그때는 별말 안 하셨는데 최근에 알바애들이랑 술자리에서 나한테 진짜 섭섭하다고 격정적으로 토로했대서 당황스럽네. 밥 사달라는데 기티 주면 서운해? 뿌링클자 현 동거인이자 과동기임. 뿌링클자는 생각보다 글이 너무 화제가 돼서 여자분 프라이버시 침범했다고 정말 죄송해했음. 여자분이 먼저 전화해서 글 봤다고 하니까 뿌링클자 사과함. 여자분 미안하면 만나자 시전. 둘이 소주 한잔함. 여자분 저 같은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시죠? 시전 미친놈이 좋아하는 것 같다. 저랑 사귀셔야 돼요. 시전 사귀어주세요 하려다 취해서 꼬였다고. 사귀고 있음. 이게 되네. 남자는 신입생 때 연애 경험 한 번 있음. 여자분은 정말 예쁘심. 저런 분이 왜. 뿌링클자 현재 내 앞에서 양파링 먹음. 그 뿌링클은 내가 맛있게 먹음. 뿌링클자 동기입니다. 제 180 넘고 어디 가면 한 번씩은 대시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애를 안 했을 뿐 우리랑 근본이 다르니 혹시 하지 마세요. 애 없다고 조카 챙겨달라는 올케. 선택적 딩크예요. 책임질 자신이 없어. 아이 안 낳기로 하고 부부끼리 친구처럼 살고 있어요. 대출 없이 자가에 둘이 벌어 남에게 아쉬운 소리는 안 하고 삽니다. 양가엔 각종 행사며 경조사에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있어요. 아이가 없으니 시간이 남아돈다고 생각하는지 부모님 병원이며 그 외 자질구레한 일처리도 대부분 우리한테 떠넘깁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나 시끄러운 것 저나 남편이나 안 좋아해서 정말 고요하게 지내는 편이에요. 둘 다 남에게 부탁 안 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편이고 바라는 것도 없어요. 아이가 없으니 100일, 돌, 명절용돈 그런 것들 나가기만 하지 일체 받는 거 없어요. 당연하겠죠. 근데 아이가 없이 돈 나갈 일이 뭐가 있냐며 하나밖에 없는 조카 뭐 좀 해달라 이런 소리를 자주 해요. 오빠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잘 살아요. 수입도 많고요. 근데도 나중에 고모재산은 다 어디로 가냐고 우리 땡땡이한테 좀 주라고 자꾸 이러는데 진짜 짜증납니다. 좀 전에도 조카 졸업하는데 고모가 옷 한 벌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데 다들 일어나요. 해주려고 맘먹었는데 저러니 솔직히 하기 싫어집니다. 딩크분들 조카한테 그렇게 해주시나요? 제가 마음이 여유롭지 못한 건가요? 에어컨 못 켜게 하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12년 차입니다. 대부분이 그렇다 하면 믿으실까요? 원장이 에어컨을 못 켜게 합니다. 켜놓으면 와서 인상 구기며 꺼버립니다. 전기세가 올랐니? 아이들 감기 걸리니? 말도 안 되는 온갖 핑계 다 댑니다. 밖엔 바람이 불더라도 보육하는 상황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계속 땀 삐질삐질 흘리고 교사도 땀에 절어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러 갔는데 땀 많이 흘릴 때 있죠. 물어보세요. 신나게 뛰어놀아 그렇다고 할 건데 아닙니다. 그 가식 꼴도 보기 싫습니다. 교사도 상호작용은커녕 더우니 진이 빠집니다. 힘이 들어 배는 고픈데 입맛도 없습니다. 겨울은 난방 여름은 냉방으로 눈치 줍니다. 내가 쓰는 전기료 내서라도 쾌적하게 입고 싶습니다. 아이들이라는 이유로 가정에 전달 못한다 생각해서인지 에어컨 켜는 시간을 정해줍니다.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진짜 사람한테 환멸이 납니다. 아이들 데리러 가면 교실 창문이 열려있는지 실외기는 돌아가는지 아이들 몸이 끈적끈적한지 한번 만져보세요. 내부 고발자가 되면 다음 취업에 영향이 큽니다. 하원할 때 원장의 미소에 속지 마세요.
초육 아들이 괴롭힘 당해 걱정되는 아빠. 아들 둘, 첫째가 초육입니다. 코로나 때 체중이 좀 불었지만 순둥하고 착하기 그지없어요. 지난달 학부모 참관 때 보니 우리 아들은 야생에서의 한 마리 초식동물처럼 있더군요. 작년부터 뚱뚱하다고 놀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정도가 심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 같은 반한 녀석이 첫째를 심하게 괴롭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에서 모욕과 멸시를 지속적으로 준다 합니다. 패드립도 서슴지 않고. 첫째가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들은 것만 해도 애기 뒤졌다느니 또 집 근처 중학교에 아는 형이 많다며 그 학교 진학하면 너 죽는다는 식의 겁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그 중학교 얘기가 나와서 제가 거기 진학하지 않을까 했더니 엉엉 울면서 가기 싫다고 하더군요. 또 한 번은 아들과 그 학교 농구장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치게 경직돼 있더라고요. 그 애가 온 거였습니다. 운동장에서 여자애들과 얘기하면서 놀고 있을 뿐이었고 아빠와 있는데도 너무 경직되길래 내심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쫓아가서 쌍욕을 퍼부어주고 싶은데 오늘도 괴롭힘 당했는데 격앙되네요. 냉정하게 생각해봐도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물리적 폭력을 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몰라요. 첫째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라 요즘 교권도 바닥이고 아줌마 선생님이라 남학생끼리의 트러블을 크게 중재 안 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전 남친이랑 혼인신고한 동생. 우리 집 동생 1년 전에 지남친 군대 갈 때 가족이랑 상의 없이 지그들끼리 영원할 거라며 혼인신고서 냄. 그리고 일말상초 때 깨졌는데 이거 닥치고 있다가 얼마 전에 등본 떼다가 걸렸음. 이거 어떻게 지우냐고 헛소리해서 부모님 골 때리고 왜 취소 안 되냐고 징징댐. 사촌 누나 과로 독신이 그거 보더니 돌대갈 싱싱이라며 돌싱이라고 놀림. 여튼 사태 파악을 위해 남자 쪽 부모한테 연락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야 알았다며 어떻게 된 일인지 대묻더란다. 친오빠에게 심한 말 하는 남편. 친오빠가 우리 부부한테 사기쳤는데 같이 사업 같은 거 하자고 돈 가져다가 지 이익만 챙기고 튀었어. 결론적으로 우리가 손해본 돈은 2천만 원 조금 넘어. 근데 문제는 남편이 심한 말을 너무 많이 해. 거의 반은 이성을 잃은 상태야. 돈의 액수도 액수인데 믿었던 가족한테 배신당했다는 배신감이 큰가 봐. 친오빠 잡아다가 친오빠 장기를 팔 거니까 우리가 손해볼 일은 없다. 장기 팔면 돈 나오니까 괜찮다. 병신 같은 새끼 길 가다가 보이면 어디 끌고 가서 진짜 병신 만들어 놓을 거다. 등등. 오빠가 잘못한 거 맞긴 한데 말이 너무 지나치지 않아?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